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용인하겠다고 밝히면서 채권보다 주식, 선진국보단 신흥 증시에 우호적인 시장 흐름이 전개될 거란 분석입니다. 잠시 후 증시 쏙쏙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근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국내 벤처 기업들이 자신보다 덩치가 큰 해외 업체를 과감하게 사들이면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해외 인수 성공 사례가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벤처 기업의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렌드 쏙쏙에서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특화 뉴스 쏙쏙 경제 증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팔자에 나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수가 연중 최고치 행진으로 2100선 중반까지 오르면서 고점 부담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스닥도 이틀째 조정받으면서 610선을 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국외에서 원화를 사고 달러를 파는 역외 매도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환율은 10원 넘게 급락하며 1120원대까지 내렸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지난 한 주간 증시 정리하고 이번 주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증시 쏙쏙 하나금융투자 윤보원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증시 전체적으로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재료가 다 반영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수를 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노출되었었던 시장의 그 재료였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주 초반에는 FOMC와 그 또 한 가지는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예상대로 3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또한 올해 추가적으로 2회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낙폭을 만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때는 한 해에 6번씩 올리고 막 이랬으니까 네네. 이번에는 연중 3번 올리겠다 하니까 이게 완만한 상승이다. 그래서 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네. 속도 자체가 점진적이다라는 그렇죠. 것을 강조해서 그런 면들이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유럽 쪽은 어땠습니까? 네덜란드 총선이 있었고요. 우리 증시도 굉장히 강했는데 지난주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총선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극우파였던 자유당의 지지율 자체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예. 가장 가까운 나라인 중국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서 이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이 아닌 수평 구간으로 넘어갔다라는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줘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주말 대비로 봤었을 때는 2.51% 정도 상승하여 마감하였는데요. 가장 큰 영향은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1조 2,500억 정도의 규모로 순매수가 있었던 반면에 기관과 개인 같은 경우는 순매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증권과 전기가스 업종이 상승을 하였고 섬유의복 그리고 음식료 업종 등은 지난주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의 상승 하락은 외국인 수급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작은 나라다 보니까요. 예. 외국인의 매수에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보여지죠. 지난주에 윤보원 부장이 대체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네, 다행스럽게도 맞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더 올라갈까요? 오늘 증시를 봤었을 때도 좀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의견 자체가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제 2,100선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지수가 더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분간은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확보해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승 동력이 더 있다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 상당히 고점 부담감이 있어서 오늘 좀 조정받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상승할 만한 재료라 한다면은 트럼프 예산안에서 감세 정책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네. 증시에 좀 우호적일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지만 트럼프 예산안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감세 정책 같은 거, 뭐 재정 투자 이런 네, 거 별로 맞습니다. 없었거든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서 혹자는 안고가 빠진 찐빵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은 빠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용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달러 약세를 안정화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유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과거의 기록들을 봤었을 때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증시에 더 좋고 또 한 가지는 채권보다는 주식에 대한 그 투자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신흥국에 속해 있는 국내 증시에도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수혜들을 좀 예상을 해봤을 때는 소재나 산업재 중심의 업종들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라는 이러한 개선세에 대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증권주를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금 고점 부담감에 대한 어떤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된다. 네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윤 부장께서는 어찌됐건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좀 더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건 거죠? 네, 근데 아무래도 지난주에 제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때보다는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 기조로 지속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상 3월 말이 되면은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난주에 대비해서 봤었을 때는 좀 더 많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겠다라는 전략보다는 짧게 이익을 실제로 실현해 가시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 기조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면서 외국인들이 네네. 원화를 이제 갖게 되면 돈을 더 벌게 되는 거니까. 네, 국내에 아무래도 좀더 원화가 있을 강세가 것이다. 됐을 때는 외국인 이거고요. 자금이 빠져나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도입이 예정이 됐어요. 이건 네네. 뭡니까? 지금 3월 27일자로 관련된 제도가 도입이 될 거라고 예정이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 하락을 전망을 해서 지금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빌려서 주식을 먼저 매도하고 차후에 결제일에 맞춰서 주식을 다시 구해서 빌린 것을 갚는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락을 예상할 때 쓰는 거일 텐데 공매도 투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대평가가 된 주식의 거품을 없애고 또한 하락장에서도 증시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나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또 한 가지 투기 세력이 만약에 개입이 된다면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이러한 좋은 점은 살리고 비정상적인 주가 급락에 대해서는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아무래도 공매도 과열 종목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공매도 과열 종목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조건도 좀 궁금하고 이게 네.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지 네. 짚어주시죠. 만약에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관련된 종목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대금 대비에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또 한 가지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거나 마지막으로는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은 관련된 종목으로 선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종목으로 선정이 되면 다음 날 이길 하루 동안은 공매도 거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도 굉장히 손실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매도 비중을 줄이기 위한 매수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실적 개선 모멘텀까지 존재하는 종목들을 조금 간추려 봤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S51, 삼성증권, SPC, 삼립, BJF 리테일 이런 종목들을 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종목들은 이제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장은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었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10일 만에 순매도로 그 증시 상승에 대한 피로도를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줬었는데요. 오늘은 1.18%의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해서 신흥국 통화 강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편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나 운수 장비, 통신업 등이 상승을 하였고요. 금융주와 전기전자 업종 등에서 차익 실현의 모습이 나와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윤보원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벤처기업들이 자신보다 덩치가 큰 해외 업체를 사들여서 세계 시장에 과감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광고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입니다. 혼자서 일하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업무 효율성을 강점으로 이 업체는 설립 4년 만에 미국 1위 잠금 화면 기술업체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외의 시장에서도 저희가 함께 갔을 때 빠르게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굉장히 뛰어난 개발자, 우수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에 최신 IT 기술을 더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 벤처기업도 최근 미국 입시교육 기업을 사들였습니다. 설립 6년 만에 연매출 4천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로 시장을 보다 넓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비교해 자금력과 인지도에서 밀리는 벤처기업에게 해외 기업 인수는 여전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을 때 그런 스타트업으로서 갖는 어려움들도 있었지만은 해외 인수 성공 사례가 하나 둘씩 나타나면서 벤처기업의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업 3년 뒤 벤처기업이 살아남을 확률은 지난 2013년 41%에서 1년 만에 36%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시장의 확장으로 제품 혹은 서비스가 출시되는 그 순간부터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기술 사업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준비와 시장 진입 등 단계별 사업화 모델을 수립하고 초기 투자금 유치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나라별 특성에 맞는 투자 유치와 홍보, 그리고 법률 컨설팅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YTN 김병용입니다. KB국민은행이 소래포구 화재에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최고 2천만 원 이내, 사업자 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고 1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상품성 개선 모델인 준중형 세단 신형 아반떼를 출시했습니다. 이 차에는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고성능 에어컨 필터와 주차 시 운전석만 잠금 해제돼 다른 문으로 침입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세이프티 언락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LG전자는 핵심 기술인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를 탑재한 프리미엄 냉장고의 글로벌 판매량이 1,5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냉장고는 2001년에 출시한 뒤 2007년 누적 판매량 100만 대, 2011년 500만 대, 2014년 1,000만 대를 넘어 꾸준히 팔리고 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8%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는 모터 속도를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는 인버터 기술이 더해진 기술입니다. 일반 컴프레서보다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소음은 적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압구정 본점 식품관에 백화점 업계 최초로 사회적 기업 정규 매장을 열었습니다. 문을 연 매장은 이유식 업체로 경남 하동 지역의 유기농 재료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기아차가 제주 우도의 첫 렌터카 업체에 전기자동차 소울 EV 100대를 판매했습니다. 제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우도는 탄소 없는 섬이란 목표 아래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방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가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마라톤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어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 핑크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17년째 열고 있는 이 대회는 유방암 예방을 위한 공익 행사로 참가비 전액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돼 저소득층 유방암 환우를 위한 수술 치료비 지원 등에 쓰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약 29만 9천여 명이 참가했고 32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전달됐습니다. 광주 지역 경제단체들이 광주를 미래신산업과 문화관광 중추도시로 만들어달라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건의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광주은행 등은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와 문화관광 명품도시, 미래건축 중심도시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광주 경제단체들은 이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의 효율적인 추진, 자연과 문화, 산업유산의 결합, 그리고 미래건축도시로의 발전을 선도할 건축디자인과 자재개발연구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경제단체들은 또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려주고 건설업 정책 자금 지원 대상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 통이 방송됩니다. 쏙쏙 경제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